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언어문화교류의 성과 발표회 사회를 맡게 된 한국언어문화전공 2학번 박보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발표회 개회가 있고 난 뒤에 교원 인사 및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에 여건이 되시면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본격적인 성과 발표가 시작되고 난 후에 언어문화 교류의 성과 발표의 강평을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끝나고 나면 성과 발표회는 최종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2학기 온라인 언어문화 교류의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언어 및 문화학과의 에흐트샴 후세인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제가 인사 좀 예, 더, 예.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 및 문화학과 학과장 에이트샴 후세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언어문화 교류회 성화 발표회에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번 언어문화교류회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교환하는 것을 넘어 한국 학생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사회에서 또 물론 필요한 상호 연중과 소통 능력을 키우고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관련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다이남대학교 한국어 문화학과의 쩌나이지원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리에 계실까요? 네,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명대학교 한국언어 문화전공의 이희영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이희영입니다. 어, 올해에 맞아서 또 많은 대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언어문화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느끼는 것은 한국어를 통해서 우리가 학문적인 그런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각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또 때로는 또 친구가 되어서 또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 한국 학생들이 또 각 학교에 있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 서로 우정을 또 나눌 수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언어문화 교류에는 특별한 목적보다는 한국어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더 우정을 또 다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그 교류 일지라든가 요번에 발표를 하게 된 성과 발표의 자료들을 보면서 서로의 어떤 흥미라든가 관심거리를 더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자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과 발표회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은 또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 한번 또 관찰해보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언어 교류를 했을 때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2장 정도 촬영하겠습니다.
한 장 더 촬영하겠습니다. 네, 촬영 완료됐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과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박보미 학우분과 파키스탄 외국어 대학교 메헤르 아니카 학우분, 두 번째는 신선우 학우분과 베트남 다이남 대학교 VT 호아 학우분, 세 번째는 이승하 학우분과 파키스탄 외국어 대학교 아비르 아비드 학우분, 네 번째는 이서영 학우분과 베트남 다이남 대학교 웨티 투푸엉 학우분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다섯 번째 강민성 학우분과 파키스탄 외국어 대학교 아사드 함마드 울 물크 학우분, 여섯 번째 최유빈 학우분과 베트남 다이남 대학교 쩐티마이 학우분, 일곱 번째 김성우 학우분과 파키스탄 외국어 대학교 우르 레흐만 하시브 학우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김성우 학우분과 우르 레흐만 하시브 학우분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게 되셔서 영상 발표로 대체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박보미 학우분과 메헤르 아니카 학우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언어문화교류의 성과 발표를 하게 된 상명대학교 박보미, 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 국내 외국어대학교 메헤르니카입니다. 발표는 정보 소개를 비롯하여 교류 소개와 느낀 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박보미와 파키스탄 국내 외국어대학교 한국어 번역학과 메헤르니카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저희는 총 6번 교류를 진행했고요. 음식과 여행지, 결혼식과 미신, 축제와 드라마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남은 온라인 화상 서비스 줌과 인스타그램 통화를 사용했고요. 교환 일지는 매번 교류가 끝나면 번갈아 가면서 작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한국과 파키스탄의 전통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주제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서로가 가장 궁금해야 했던 주제였기에 각자 무겁게 음식을 자세히 조사하여 알려줬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 저희는 서로에게 각각 한국과 파키스탄의 음식을 추천해주며 교류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희는 평소 본인이 좋아하는 여행지와 직접 가본 여행지를 서로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여행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의 결혼식 순서를 차근차근 알려주며 결혼식 이후에 열리는 필요한 행사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고 보미 씨는 한국의 전통 결혼식과 현대의 결혼식을 비교하면 설명해 주시면 더 나아가 결혼식 하객들이 지켜야 하는 예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희는 미신의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주제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한국과 파키스탄에 꽤 비슷한 미신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서 밤에 손톱, 발톱을 깎으면 안 좋은 것과 피리를 불면 안 된다는 내용의 미신들이 한국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한국과 파키스탄의 미신을 이야기하며 흥미롭게 교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축제였는데요. 아니카 씨께서는 저에게 문화축제와 국가축제 등으로 축제를 분류해서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고, 저는 사계절로 축제를 분류하여 아니카 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천안에서 열리는 흥타령 춤축제를 아니카 씨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눈 교류 주제는 드라마입니다. 한국과 파키스탄에서 매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를 서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해외 드라마를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처음 접하는 파키스탄의 드라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카 씨께서는 한국 드라마에 매우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소개한 드라마를 거의 시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아니카 씨께 파키스탄의 드라마를 많이 추천받으면서 마지막 교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번 온라인 언어문화 교류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언어와 문화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모국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외국어가 될 수 있는 한국어를 통해서 해외 학우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고, 한글이 앞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크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문화라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오작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간접적으로나마 자세하게 체험해 볼 수 있음에 깊은 영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저의 파트너 아니카 씨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어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게 됐고 말하기와 듣기 실력도 향상됐습니다. 저의 파트너 보미 씨 덕분에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배울 수 있었고 매 교류마다 저를 응원해 주셔서 한국어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겪은 저의 경험과 파키스탄에서 겪은 저의 경험과 한국에서 보미 씨가 겪은 경험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고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한국어로 교류를 하는 곳에 있어서 실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배움으로 가득했기에 활동에 참여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선우 학우분과 VTO와 학우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어문화교류의 상명대학교 신선우, 베트남 다이남대학교 VT 호화조의 성과 발표를 맡은 신선우입니다. 먼저 저희 조의 구성원을 간단히 소개하고 교류의 활동 내용을 설명드린 뒤 소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는 상명대학교 언어문화전공 22학번 신선우와 베트남 다이남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VT 호아 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 6번을 만나며 1시간 정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만남을 위해 줌과 구글 미트라는 두 개의 화상회의 플랫폼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였고, 주제를 정하거나 만남을 위한 약속을 잡을 때는 카카오톡으로 주로 소통하였습니다. 언어문화 교류의 주제를 정할 때는 서로 관심이 있는 내용이나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의견을 냈고, 의견 조율을 거쳐서 5개의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처음 화상회의를 통하여 이러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 나눈 주제는 한국과 베트남의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가장 기본적인 김치나 비빔밥 같은 음식과 외국 사람들에게는 잘 언급되지 않는 종류의 전과 다양한 찹쌀육과 같은 음식들을 선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베트남 음식은 잘 알고 있는 쌀국수와 월남쌈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명절에 먹는 특정 음식 또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는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한복은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을 나누어 설명하고 한복과 함께 착용하는 다양한 장신구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전통 의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오자이 이외에 다양한 옷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특정 경우에 입는 의상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많은 용도의 옷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베트남의 여행할 만한 장소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은 서울과 부산 두 군데를 선정하여 대표적인 관광지를 추천하였고,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며 먹어보면 좋을 먹거리들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여행지 또한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하여 지역에서 가볼 만한 관광지와 따라가면 좋을 만한 여행 동선, 또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들을 위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는 베트남어와 한국어였습니다. 한국어를 잘 아는 호아 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한국어에 대한 설명은 줄이고 이외에 한국어와 관련된 설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훈민정음 원해본이나 한국어의 특징, 다양한 줄임말, 신조어 등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베트남어를 잘 모르는 저를 위해 호아 씨는 베트남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알파벳부터 베트남어의 문장 구조나 높임말을 만드는 구조와 같이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주제는 한국과 베트남의 동화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각 나라의 대표적인 동화 두 가지를 선정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흥부와 놀부, 콩쥐팥쥐를 선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두 동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동화 속에 나온 전통적인 소재나 문화적인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베트남 동화 탐각감, 백마디마디의 대나무 전설 동화들을 통하여 줄거리를 알려주고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동화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교류회를 통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말로만 진행하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준 팀원 호아 씨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더 쉽게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많은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VT 호아 씨의 소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등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번 교류 시간마다 한국 문화를 연천적으로 소개해준 선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우 씨는 한국의 유명한 명소뿐만 아니라 전통 음식, 의복 등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과 베트남의 음식이 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제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직접 가서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는데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오직 베트남에만 존재하는 문화적 특징은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교류 활동은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승아 학우분과 아비르 아비드 학우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상명대학교 이승아 학생과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아비르 아비드 학생의 언어문화 교류의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구성원 소개, 진행 방식, 활동 내용, 활동 소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원 소개입니다.
저 상명대학교 이승하 학생과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아비르 아비드 학생이 서로의 교류 파트너가 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언어문화교류회를 통해서 평소 자주 접했던 파키스탄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자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류회를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이 언어문화 교류회에 신청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며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교류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방식입니다. 저희는 먼저 첫 교류 시간을 통해 각자 희망하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수업 일정과 발표 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옆에 보시는 표는 일정과 주제 확정 후 제작한 계획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줌과 구글 미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자 준비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류에서는 자기소개 및 주제 선정이라는 주제로 교류하였습니다. 첫 만남인 만큼 서로를 소개하고 희망하는 교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교류에서는 각 나라 음식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교류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에는 발효 음식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발효의 의미와 발효 음식에 해당하는 된장, 고추장, 간장을 사진을 통해 설명하였고, 이러한 발효 음식을 활용하여 만든 한국 음식인 비빔밥, 떡볶이, 김치를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아비르 아비드 학생은 파키스탄의 전통 음식인 비리아니, 카라히, 니하리, 플라오, 할라프리 등과 파키스탄의 전통 음료, 파키스탄의 디저트, 라마단 후에 축제에서 먹는 음식인 세위앙, 스리쿠르마, 아플 때 먹는 요니, 키치리 등 다양한 파키스탄 음식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서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음식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류에서는 각 나라의 신화와 전설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교류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신화인 단군신화, 바리대기와 한국의 전설 아기장추설화, 장자못 전설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특히 단군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의 농업사회와 날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과 더불어 단군신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10월 3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였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아비르 아비드 학생은 까마귀의 울음소리, 거울깨기, 악의 시선 등 짧은 전설과 히르랑자 전설, 소니 마유알 이야기, 카피리스탄 신화, 출알의 영혼 등 다양한 파키스탄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비르 아비드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플 울 마루 코수 이야기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교류 시간이 끝나고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비르 아비드 학생을 위해 한국의 사랑 이야기, 춘향전,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취이부 벽전기와 한국의 전설과 신화를 활용한 드라마, 도깨비와 무빙에 대해 설명한 자료를 추가로 보내주어 더욱 다양한 한국 문학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류에서는 각 나라의 관용 표현, 속담, 뉘앙스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교류하였습니다. 이승하 학생은 먼저 관용어와 속담, 뉘앙스의 의미를 설명한 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을 붙이다, 비행기 태우다 등 10개의 관용 표현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림이 떡 등 10개의 속담, 바라보다 대 쳤다보다, 앉다 대 주저앉다, 쓰다 대 적다 등의 뉘앙스를 예시 문장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망고는 망고대로, 씨앗을 씨앗대로, 기름에 손가락 5개, 머리는 펜에, 선행을 하고 강에 던지다,
하늘에서 떨어져 대추야 차에 걸리다, 쥐를 잡고 고양이가 하늘로 올라갔다 등 파키스탄의 속담과 속어 표현을 소개하였습니다. 발표 중간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담에 대해 자유롭게 나누면서 더욱 풍성한 교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류에서는 각 나라의 특별한 문화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교류하였습니다. 이승아 학생은 한국의 결혼 문화를 전통 결혼 문화와 현대 결혼 문화로 나누어 비교하여 소개하였고, 한국의 장례 문화, 한국은 안홈초가 문화, 한국의 24시간 영업 문화, 한국의 배달 문화, 한국의 이열치열 문화, 한국의 반찬 문화를 한국의 특별한 문화로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의 특별한 문화로 파키스탄의 축제인 이둘피트르, 바산트, 신돌 폴로 축제와 전통 의상 샬와르 카미즈, 판자브, 신드, 발로치스탄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 결혼 문화에서 바라트와 와리마, 마요, 메ჰ디과 파키스탄의 전통 음악과 춤으로 카왈리와 돌르, 루바브, 아튼을 설명하였고, 트라크 아트나 자이다바, 스트리트 푸드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교류에서는 서로의 학교 생활과 장래, 희망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교류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승아 학생은 본인 전공에 대한 소개와 학과 사무실, 강의실, 거합방, 오문대 라운지 등 학교 속에 좋아하는 과목과 어려웠던 과목, 기억에 남는 학교에서의 활동, 앞으로의 계획, 희망하는 직업이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만 4세부터 정규 교육 과정이 시작되는 파키스탄 교육 시스템을 시작으로 학년별로 배우는 과목에 대한 소개와 학교 시절의 자신을 소개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학습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개인적인 성장 과정과 기억에 남는 활동, 좋아하는 과목과 어려운 과목, 미래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 교류에서는 각 나라의 여행지 추천하기라는 주제로 교류하였습니다. 이승아 학생은 한국에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이 가기 좋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여행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5대 궁궐에 대한 소개와 고궁에서 이루어지는 한복 체험, 다양한 행사를 소개하였고, 서울에서 가장 한국스러운 골목 폭천 한옥마을과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 서울타워, 쇼핑의 중심지 명동, 데이트 장소인 석촌호수, 요즘 인기가 많은 강남, 성수, 홍대를 추천하였습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행이 끝났다면 전주 한옥마을과 부산 광안리하고 해운대를 여행하는 것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할 때 참고하면 좋아할 웹사이트 한국관광공사 비지트 서울에 대한 소개와 한국에서 여행인
인생 내 코트를 추천해 줬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의 훈자벨리, 사kardu, 케블라, 소금, 광산, 탈라강그 요새, 라호르, 바드샤히 모스크, 이슬라마바드, 모헨조다로, 페리미도즈, 가바들, 스와트 밸리, 라니코트 요새 등 파키스탄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다양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소감을 각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언어문화 교류회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실제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이나 궁금한 한국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파키스탄의 여행지와 의상, 장신구 등과 다양한 파키스탄 음식에 대한 주제가 가장 흥미로웠고, 두 나라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문화 교류가 더욱 즐거웠고 서로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문화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기 위해 교류 외 시간에도 소통하면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좋은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어준 아비러 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 언어문화 교류회는 저에게 매우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 발표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음식이 각각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제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일부 신화들이 파키스탄과 유사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을 제 파트너 이승아였습니다. 함께 나눈 대화가 항상 흥미로웠고 그녀와 문화를 공유하며 배울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언어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정말 감사하며 이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언어문화 교류회가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듯이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교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서영 학우분과 웨티투푸엉 학우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남대학교 3학년 류이루프입니다. 오늘 제 한국 사람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팀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PPT 자료 공유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남대학교의 한국어문화학과 3학년 류이루프입니다. 오늘 제 한국 사람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팀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그 PPT 자료, 그 발표할 자료를 갖고 아, 네. 있으면 PT를. 그 이 자료를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잠깐만요.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선생님, PTT를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대신 혹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 네, 언어문화그룹의 성과보고회, 음, 저, 저, 다음 글인데, 저희 발표회의 주제는 첫째, 진행 방식, 둘째, 활동 내용, 마지막 소감입니다. 첫째, 진행 방식. 저희가 만난 동안 한국과 베트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는 날씨, 음식기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김치, 김밥, 비빔밥입니다. 김치는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대표적인 음식이고, 김치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식사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으로 밥, 찌개, 국수 등 다양한 주된 음식과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대표 음식은 반미, 문화회, 문차입니다. 베트남의 전통적인 음식으로 프랑스식 마테드와 베트남의 전통 재료가 결합된 독특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옷에서 한국의 전통 옷에 대해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우아한 디자인과 화려한 색상, 간단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한국은 주로 명절, 결혼식, 중요한 생사나 설날과 추석과 같은 특별한 날에 착용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눕니다.
저르고 여성용 상의와 참이, 여성용 치마 또는 바지, 남성 바지 같이 그리고 높은 소매와 고풍스러운 전통이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성형스러운 외모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베트남의 전통 옷의 아웃사이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으로 우아하고 실험되면 섬세한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웃사이는 주로 명절, 결혼식, 중요한 행사이며 특히 여성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의상으로도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 여행지 소개. 한국의 유명한 여행지 서울, 부산, 주제 등이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서울은 국가의 문화, 정치, 경제 중심지로 활기차고 번화한 도시이면서도 많은 역사적 유적지와 고금 현대적인 건축물을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유명한 여행지 하노이, 다낭, 호치민입니다. 하노이는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수도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하노이는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자 베트남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으로 많은 역사적인 유적지와 고풍스러운 건축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다음, 교통수단 소개. 한국의 기본 교통수단에 대해 버스, 지하철이 등입니다. 한국의 버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일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한국의 버스 시스템은 잘 마련되었으며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까지도 광범위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기본 교통수단의 오토바이는 베트남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오토바이는 사람들에게 혼잡한 도로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스포츠. 한국에 인기 있는 스포츠에 대한 야구, 축구, 태권도 등입니다. 축구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은 피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많은 팬들을
나왔습니다. 한국은 강력하고 기술적인 경기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K리그는 한국의 프로축구 리그로 많은 관중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기 있는 스포츠에 대해 축구, 배드민턴, 매우 등입니다. 배드민턴은 베트남의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재미로 즐깁니다. 이 스포츠는 연령에 상관없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특별한 시설 없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 소감은 온라인 문화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에 저는 많은 감정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에 참여하면서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화가 계속 발전하는 이 세계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합격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배움은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화적인 이해와 소통 능력은 성공적인 글로벌 직장에서 필수적인 소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문화 교류 과정은 단순한 학습 예상이 의미가 있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제 시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했어요. 네. 네, 이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성 학우분과 아사드 함마드 울물크 학우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학생 아사디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발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언어 및 문화학과 아사드 하마드 물키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팀원이 한 차례씩 돌아가며 일주일 동안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상호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팀원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으면서 지식을 습득해봤습니다. 첫 번째 차시에서는 인사와 자기소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름, 호칭, 고향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게 될 문화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적 결함이나 일정 변경 등의 변수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회의 진행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로의 나라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과 한국을 자신의 나라에서 어떻게 부르는지와
파키스탄과 한국 둘 다 겪고 있는 접경국과의 외교적 대립, 예를 들어 카슈미르 영토 분쟁, 북한의 국지 도발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민감한 주제가 아닌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두 나라가 처한 비슷한 상황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며 저희 팀원 간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 측 팀원이 평소 힙합 음악 작사 및 작곡을 취미로 하는 점으로 운을 떼며 좋아하는 노래, 각국의 국민들은 주로 어떠한 대중가요를 청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환기했습니다. 세 번째 차시에서는 언어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팀원 모두 한국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처음을 들며 한국어를 배우거나 학문적으로 탐구할 때에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한자문화관 언어로서의 한국어, 아랍 문자와 우르두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종교와 관련된 아랍어 감탄사 등을 배우며 서로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주제로는 서로 장래 희망과 유년기 희망했던 진로를 말하면서 각국의 학생들이 어떠한 직업 선택 성향을 띠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네 번째 차시에서는 각국의 유적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각국의 유명 유적지를 조사하고 이에 얽혀져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유적지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이름에 얽혀 있는 의미, 평소 알고 있었던 서로의 나라의 역사적 사실 등을 공유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청정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문화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차시에서는 각국의 음식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나라에서 자주 먹는 음식과 서로의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서로의 나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키는 식문화 등 음식에 관련한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음식에 관한 금기,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하람에 해당되는 사항, 또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식사 중의 금기 사항 등을 공유하고 이에 얽힌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들며 서로의 식문화에 대해 알고 있던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 차시를 진행한 주는 한국의 설 연휴가 겹쳤습니다. 한국의 설날을 맞으며 각국의 공휴일에 관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각국의 공휴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것을 기념하기에는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또 설날과 추석의 차이, 각 공휴일끼리의 역사적 인과성, 파키스탄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또는 유사하게 지내는 명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 차시에서는 각국의 위인을 소개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각국의 정치, 경제, 의료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위인들의 업적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그들이 나라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지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와는 별개로 사생활에서나 혹은 정치적으로 생겨온 논란들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차시에서는 각국의 미신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각국의 미신 그에 얽힌 역사적, 문화적, 주술적 의미를 알려주고 미신으로 인해 생겼던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팀원들이 조사해온 미신 중에 파키스탄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미신이 다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준비한 예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미신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감입니다. 일상과 밀접한 여러 주제를 통해 파키스탄을 들여다본 기분이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매주차 수업이 끝나고 구글 줌 회의 시간이 남을 때마다 아사드 학생과 자유롭게 파키스탄과 한국의 생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견문이 넓어지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과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국의 미신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언어가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대회를 통해 서로 다른 곳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화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교류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이해와 우정을 쌓는 소중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교류를 통해 얻은 지식과 인연을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제 파트너 강민성 씨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K-pop 커버 댄서이고 강민 래퍼여서 음악 대한 공통된 요정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대화는 항상 흥미로웠고 이 교류의 모든 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소중한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유빈 학우분과 쩐티마이 학우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언어문화교류회 성과 발표를 맡은 다이남대학교 천지마입니다. 먹차는 구성원 소개, 교류 활동 내용, 활동 개선점, 마지막으로 활동 소감입니다. 저희 팀은 저와 상명대학교 최유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유빈 팀원은 한국에 대해 더욱 널리 알리며 외국의 문화를 보다 생생하며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교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은 더 잘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한 탐구 기회를 얻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저희 팀은 한국과 베트남 문화와 언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를 목표로 하여 시작했습니다. 전행 방법은 첫 번째 번갈아가며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한 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후에 질의응답 및 느낀 점은 공유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남을 가지며 총 6번의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서로의 전통 음식에 대한 소개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전통 음식인 쌀국수를 소개했고, 최유빈 팀원은 한국의 김치, 비빔밥, 떡국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선정한 전통 의복에 대한 교류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아우차이를 소개하며 아우차이의 특징과 현대에서의
변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최유핀 팀원은 한국의 한복을 소개하며 한복의 구조와 개량, 한복에 대해 소개해줬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통놀이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놀이인 줄넘기를 소개하며 줄넘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한 영상을 보여주며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윷놀이, 딱지치기, 투호놀이에 대해 발표하며 이 놀이들이 각각 언제 하는 것인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명절입니다. 한국은 추석이라는 민족 대명절은 소개해 줬고 베트남은 설날을 소개하며 각 나라가 명절 때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한국은 경복궁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를 소개했으며 저는 아름다운 광경을 자랑하는 베트남의 하롱파이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사상과 종교에 대해 교류였습니다. 베트남은 조상 숭배, 신과 자연, MAU 숭배 신앙은 다양한 신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육교 사상에 대해 소개하며 서로의 사상과 종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며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일정 조율의 실수로 인해 교류 위수가 적었다는 점이 저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제 선정 방식입니다. 번갈아 가면 다음 주제를 정하는 방식은 통해 광범위한 내용을 다뤘으나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한 뒤 세부적인 주제를 정하는 방법은 택하였다면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교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교류 방식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소개한 뒤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다면 이해하는 데 있어 더욱 수월하고 효과적인 언어 문화 교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소감입니다. 최유빈 학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베트남의 풍습과 문화, 전통에 대해 폭넓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언어 교류를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관광지 등 유익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에 대해 조금이나마 소개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또한
교류에 참여하며 한국어 말하기와 발표 기술도 향상되는 탐구의 기회가 되어 매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학우분과 우르레흐만 하시브 학우분의 동영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3학년 김성우입니다. 저는 파키스탄 국립현대언어대학교 하십 우르 레만 학생과 언어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총 7번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각자 PPT를 제작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파키스탄의 음식, 스포츠, 군대, 관광, 언어, 전통의상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주차 교류에는 한국과 파키스탄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두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1개씩을 소개하고 지역별 유명한 음식과 디저트들을 보여주며 음식의 맛, 특징,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2주차 교류에는 한국과 파키스탄의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십 학생이 파키스탄의 크리켓, 하키, 발루치스탄 게임 등 한국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스포츠들에 대해 알려주어 꽤나 흥미로웠고 저 또한 씨름, 태권도, 야구 등 파키스탄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한 스포츠들을 알려주며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주차 교류에는 각국의 군대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십 학생은 파키스탄 군대의 조직과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한국 군대의 조직과 시스템에 더불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군생활과 스토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4주차 때는 서로의 나라에 놀러 갔을 때 방문할 만한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별 유명한 관광지, 유적지, 자연 경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서로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 가보았으면 하는 관광지 한 군데씩을 추천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5주차에는 파키스탄과 한국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하나의 말만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파키스탄은 무려 70개가 넘는 언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공용어로 쓰이는 대표적인 우르두어, 펀자브어, 신드어 등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어의 지역별 방언과 특히 한국에서 도드라지는 존댓말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며 진정한 언어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6주차 교류에는 각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전통 의상의 특징과 변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전통 의상을 입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프로젝트를 위해 같이 힘써준 잘생긴 하십 우르 레만 학생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달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어문화 교류의 성과 발표 강평이 있겠습니다. 에흐트 샤무세인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성과 발표회에서 보여주신 학생들의 훌륭한 발표를 통해 사실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발표자 여러분이 준비한 연구 프로젝트 주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우리는 이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 다루었던 주제는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독창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는 소감을 보여면 접근을 통해 새로운 소감을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던 점이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 더 정말 참여자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희영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내용을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일단 음식하고 이제 의복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고 또 각 발표를 듣다 보면 뭐 신화와 전설, 특히 뭐 한국의 문학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또 각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베트남 학생도 역시 이제 그러한 주제들로서 교류하면서 좀 더 이 문화 교류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높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고 또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했었던 뭐 군대 문화라든가 또 현재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뭐 K-팝 커버 댄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뭐 힙합에 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어를 뭐 전공을 하든 모국어로 하든지 간에 지금 그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으로서 관심을 갖는 주제가 무엇인지 저도 이번에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상이라든가 종교, 그리고 뭐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금기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또 상대방 국가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지식으로서 학생들이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 알아가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서 참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또 그 동영상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직접 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그 베트남의 이제 웨티투 푸엉 학생하고 쩐티마이 학생이 한국어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발표 잘 했고요. 또 이런 기회가 더 있다면 더 좋은 그런 발표를 앞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마 지금 오늘 발표한 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이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 기회가 됐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모든 학생들에게 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이제 발표회에 이수아 선생이 참여를 했는데요. 잠깐 이수아 선생님 카메라 한번 좀 켜주시겠어요? 뭐 이왕 카메라 킨 거, 지금 이수아 선생님은 이제 지금 고려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화교육학 석사과정에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저희 이제 상명대학교 이제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이번 학기에 언어문화 교류회를 제가 학생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서로 많이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정말 좋은 교류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언어문화 교류회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수아 선생님은 말씀을 끝으로 강평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보미 학생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소중한 말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학년도 2학기 온라인 언어문화 교류회 성과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얼굴을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과 발표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